자, 이제 2장요. 책은 43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강의 노트는요. 2페이지. 자, 일단 지금 할 게 뭐냐? 요거 할 거요. 부동산 개념.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게 부동산이냐 요걸 파악할 목적이에요. 자, 일단 항상 이제 부동산 개념, 개념을 파악할 때를 보셔야 돼요. 기술과 그 다음에 경제와 법을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 보통 이 말 묻는 거죠.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뭐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 즉 정착물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렇게 말한 건 누구냐? 결국은 법에서 말한 거예요. 법에 있는 민법의 99조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보니까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현실상은 보니까 실제 부동산에서는요, 부동산을 연구할 때 토지와 정착물만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외에 토지에다가 정착물과 또 뭐 있습니까? 준 또는 어제 부동산까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죠? 하는데 앞에 있는 민법상 나와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토지 정착물이고 이건 예보다 결국은 좁은 의미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죠? 거꾸로 뭐 준부동산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뭐 되죠? 광의 부동산 이렇게 본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이거요. 이걸 왜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개념을 왜 할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나 현재 부동산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공부할 때 설마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필까지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과연 어느 범위까지가 부동산이냐? 그걸 먼저 파악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만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법에서 뭐 있습니까? 네,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또는 준부동산까지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는 건축업자는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어보니까 얘는 절대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얘는 보니까 집을 짓는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제학자는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부동산이 물어보니까 얘는 돈이 될 수 있는 자산 또는 자본재 또는 소비재 또는 생산재, 상품이다, 제품이다 등등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잠시 이게 어떻게 시험 나오는가 하면요. 이렇게 시험 나온답니다. 자, 거기서 보니까요.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 자, 9번부터 해야 됩니다. 9번처럼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이렇게 설명되어진 건 여기 보세요. 이 세 개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시험에 엄청 많이 낸다고 실제. 우리 분명히 뭐 있습니까? 토지가 뭐냐, 정착은 뭐냐, 그 다음에 공간이 뭐냐, 공간적 없어. 그죠? 없지만 실제 시험 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누구 집 자식이냐 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시험에 꽤 많이 낸다고요. 특히 보니까 이 경제 측면에 가장 시험 많이 낸다고 낼 때.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부동산 개념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세 개 구분할 수 있지만 두 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짓는 건 눈에 보입니까? 이런 건 유형적 측면이지. 그리고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경제 측면과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권리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법률적 측면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죠? 따라서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무형적 측면이라는 말 쓴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이 부동산 개념을 물었을 때 토지와 정착물이다 말하기 곤란하죠. 이걸 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를 묶어서 종합적인 측면,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을 봐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에서는 종합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복합.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합 개념 부동산이 뭐냐 묻거든 반드시 뭐 있습니까? 유형과 무형,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제가 언급했듯이 부동산은 분명히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은 철저하게 어떤 용어와 것을 비교할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복합 개념 부동산과 서로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이거더라 이겁니다. 복합 부동산. 자, 가만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요 두 개 무슨 차이입니까? 얘는 뭘 파악할 목적이지? 개념을 파악할 목적이요. 얘는 뭘 파악할 목적이냐?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말 뜻이고요. 그죠? 얘는 부동산 개념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복합 부동산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가끔 이 말 하죠. 친구가 나 땅을 샀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땅만 산 겁니까? 땅 위에 건물 산 거요. 나 땅을 샀대.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뭐 있습니까? 네? 정확한 말은? 건물은 모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여튼 확실한 건 땅을 산 걸 알겠어. 그죠? 거꾸로 어떤 친구 보니까 건물 샀대. 이 말은 뭐만?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부동산입니까? 별도의 등기하지. 건물 샀다. 이 말은 하여튼 땅은 모르겠어. 일단. 건물은 산지 알겠어. 그죠? 그러면 토지, 건물을 둘 다 분명히 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땐 뭐냐?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리는 복합 부동산 용어 쓴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토지, 건물이 일체로 이용되거나 매매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복합 부동산 용어 쓴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칠 것인가 하는 거요. 자, 다시 거기 있는 OX 문제 갑니다. 자, OX 문제 보니까요. 6번, 7번. 자, 6번 좀 있다 하고. 예, 7번, 8번. 요거 두 개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장난칩니다. 자, 일단 7번 보니까 핵심이 뭐요? 정착물이 그 뒤에 뭐라 했어? 하나를 묶었지. 묶었다 이게 뭐요? 복합 부동산이지 복합 개념 부동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난치면 이 말을 가지고 복합 개념 부동산에 장난칠 거 틀림없이. 다시 자 밑에 있는 8번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률적을 갖다 묶어서 본 거예요. 이게 뭐라고?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형태로 시험 낸다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10번 갑니다. 10번 협의부동산과 그 다음에 또 키워드 뭐 있습니까? 넓은 의미 부동산 광의지 이 포함한 것. 이 과거 시험 나왔는데 이거 물었던 겁니다. 보세요. 협의와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말한 건 기술, 경제, 법 뭐? 법이지. 우리 과거에 장난친 거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설명된 게 경제인데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말 뜻이 뭐예요?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어요. 핵심만 그냥 따라가시라고. 그래서 현재 이건 법이니까 유형, 무형. 무형. 자,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11번 나와 있는 게 경제와 법은 뭐죠? 경제와 법은 11번. 무형적 측면이죠? 이런 게 우리 과거에 다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뭐 할 거? 6번 할게요, 6번. 여기 보세요, 이제. 네, 우리 현재 이 내용을 왜 했습니까? 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부동산 학을 연구할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연구할 때 어느 범위까지 연구할 것인가 그 범위를 파악할 목적인데 실제 보니까 이까지 한답니다. 부동산학에서는 토지와 정착물과 준부동산까지 연구하되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절대 하지 말라는 말뜻이. 그러면 한 목적이 뭐냐? 내가 부동산학을 할 때 연구할 목적이야. 자, 근데 실제 보니까 부동산학은 누가 연구합니까? 사람이지. 사람이 개입된 것은 활동입니까? 현상입니까?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이 부동산을 연구할 목적인데 이 말 대신 활동의 연구 범위를 획정시킬 목적이다. 획정. 그죠? 나는 요것까지만 연구하고 다른 건 절대 연구 안 한대. 절대. 그게 뭐냐? 거기 있는 5번 문제, 6번 문제. 5번, 6번.
특히 5번의 시험에 꽤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5번은 그 말 아닙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 목적은 활동에 대한 범위를 파악할 목적이다. 나는 요것까지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있는 6번 보니까 이것도 과거에 13회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공부할 때 여기 보세요. 요거 연구 안 해? 안 할 거야 이거? 해야 되지. 그렇게 물었더니 13대 시험 나왔다고. 응? 그러니까 나는 이까지 연구해야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런 형태로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그런 형태로 보면 대충 요 내용이 뭔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공간이 뭐냐, 위치가 뭐냐 등등은 파악할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 설명되어진 게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할 게 뭐냐 이겁니다. 이제 사실은 부동산 개념을 가장 정확히 설명되어진 게 뭐냐? 법이지, 법. 응? 법이라고. 그래서 법률적 측면을 따로 떼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강의 노트 뭡니까? 저기 있는 2페이지 복합 개념 부동산 옆에다가 이것 좀 써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말 뭔지 알죠? 활동에 대한 범위를 파악할 목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물었을 때 활동에 대한 연구, 범위를 획정시킬 목적이 이렇게 하시라고 할 때. 그런 형태로 좀 정리하시고요. 맨 위에 복합 개념 부동산 있죠? 네, 옆에 좀 써놓으세요. 맨 위에. 네, 우리 거기 있는 문제 풀은 5번에 5번 그 내용 좀 적어 놓으시라고. 그 말이 엄청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법률적 측면 들어갈 거예요. 법은 항상 뭐 있습니까? 협의와 뭐 있습니까? 광의죠. 협의는 뭐예요?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광의예요. 민법상 부동산 협의. 민법은 딱 나있어. 99조 1항 딱 보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마련해 써놨어. 또 99조 2항 가면요. 예, 부동산 이외에는, 즉 1항 이외에는 동산으로 취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법 나오면 이건 협의부동산의 말뜻이. 자, 광의는 토지에다가 정착물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준 또는 어제 부동산까지 포함되어진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과는 예, 토지란 게 뭐냐? 이걸 한 개 한 개인데 봐보자는 거예요. 네? 한 개 한 개. 자, 물어보자고. 땅은 전부 다 연결돼 있습니까? 돼 있죠. 비록 중간에 바다가 있고 강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바다 밑에 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 내가 요만큼 땅을 샀단 말은 어떤 문제 있냐면 첫 번째 이런 문제 있습니다. 옆집과 소유권 경계 분쟁 문제 발생할 수가 있죠. 토지는 각각 있는 땅들마다 번지가 있지. 이걸 뭐라 하죠? 지번. 또 토지는 각각의 이 땅마다 사용 목적이 있죠. 지목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항상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 경계 분쟁 문제 또 뭐 있습니까? 예, 지번 문제, 지목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을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권. 자, 일단 우리 그 강의 노트 보니까 토지 소유권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유권 개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요건 두 개요. 이익 있는 범위 내란 요건 하나. 두 번째 상하란 말 요건 두 개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가 소유권 개념이 성립된답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소유권은 항상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상하란 말 나와야 돼요. 분명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다시 보세요. 현재 이게 지구예요. 내가 현재 땅을 요만큼 샀으면요. 땅을 샀단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내가 지표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또 밑에 있는 지하 공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또 위에 있는 공중공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자, 공중공간 이용할 수 있대.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거요. 결국은 상하란 말 뜻이 뭐냐? 결국은 이게 몇 차 공간이죠? 3차원 공간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된다 이겁니다. 3차원 공간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입체 공간.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3차원 공간이 내 소유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앞에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설마 있죠? 내 소유권이 이렇게 미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그죠? 내 땅 반대쪽인 이하고 서로 뭐 있습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래서 항상 소유권은 지구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절대 충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무한대로 미친다. 이 말은 안 될 것 같아. 단서가 분명히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원래 땅은 인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국가한테 있어.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있습니까? 개인도 서로 땅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소유권 자체가 국가도 있고 사실 개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는 법이 공법이고 개인이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는 법이 사법, 즉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뭐 있으면 보니까 우리 중개사 과목에서 공법과 사법을 둘 다 공부하고 있다. 그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땅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보니까 일정 공간 위에는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걸 뭐라냐? 공적 공중 공간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당연히 이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될 수 없겠죠. 거꾸로 뭐 있으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사적 공중권인데 이건 이용할 수 있어요. 지하 공간도 뭐 있습니까? 공적 지중 공간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되겠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사적 지중 공간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는 요까지지. 요거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뭐냐? 이거 아셔야 돼요. 이때 보니까 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를 뭐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냐?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될 것이 하는 문제가. 자, 우리 이 공중공간은 법률상 나와 있죠. 그죠? 현재 여기 있는 이 원주시에 보니까 고도제 몇 층의 건물제 딱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지만 사실은요. 지하 공간은 몇 메타까지만 개인의 소유권 미칩니까? 지하 공간. 응? 몇 메타? 응? 그러니까 몇 메타까지만 내 소유권이 미치겠냐고요. 40m? 응? 답은 뭐요? 답은 동네마다 다 틀려요. 사실 이 말은 뭔가 하면 각각 있는 시도의 조례상에 있다고요. 법률로 명시된 게 아니라. 그래서 참고로 서울시는 약 한 40m를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말은 중요한 게 뭐냐? 요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이 말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그 범위가 이렇게 하시라고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정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있죠. 단지 소유권은 이런 내용 굳이 다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마시면 돼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3차원 공간이 내 소유권 되어진다. 이것만 하시면 돼. 그런 개념을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 두 번째 갑니다. 이제
토지가 끝났으면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정착물로 넘어가겠다는 표현입니다. 정착물로. 자, 우리 정착물은 강의 노트 3페이지 갑니다. 이제 자, 정착물이 있는데 항상 이런 정착물은 원래 이거 뭡니까? 원칙은 동산 맞죠? 동산인데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 해서 그게 정착물이에요. 결국 항상 비교할 게 누구하고 서로 비교하는 거며 동산과 서로 비교하자. 동산과. 이 두 개에 대한 구분 기준이 뭐냐는 거요. 항상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시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구분 기준이 이겁니다. 토지에 부착은 돼 있어요. 돼 있지만 앞에 있는 정착물은 기본 전제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때만 정착물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은 동산되었을 때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나오면 항구적이냐 일시적 구분하셔야 돼. 무조건. 자, 그러면요. 우리 건물은 뭐죠? 건물은? 이 건물은 땅에 계속 부착되어 있잖아. 산에 있는 나무도 계속 산에 부착되어 있죠. 이거 뭐 되겠습니까? 정착물이요. 그죠? 이렇게 판단한다고. 근데 조심할 건 보니까 우리 이런 게 있죠. 땅을 사면 건물 그냥 따라옵니까? 네? 따라옵니까? 별도 등기하지. 그죠? 근데 산을 사면 나무는, 수목은 그냥 따라오죠. 그러니까 둘 다 정착물인데 별도의 등기적. 이 말은 뭔가 하면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됐다면 다른 말은 뭐 있습니까? 별도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땅을 사면 무조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종속 정착물이라 종속 정착물. 거꾸로 자, 우리 건물은 땅을 사면 무조건 따라옵니까? 아니지. 별도 등기하죠.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독립정착물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종속이란 말과 독립을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하는데 철저하게 있죠. 철저하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 알고 있듯이 도로 같은 것은 도로는 뭐 있습니까? 땅 사면 그냥 따라오지. 그런 건 뭐야? 종속. 그 다음에 교량 같은 것은 교량요. 종속이지. 그지? 구거. 또랑. 별도 등기합니까? 안 하지? 그냥 따라오지, 이거? 예? 요것도 뭐라고? 요런 게 우리 25회 때 시험에 했던 거, 이걸. 구거 가지고. 자,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거 장난치겠죠? 우리 일반적인 수목은 뭐야? 별도 등기하지 않는 거죠. 정착물인데. 근데 이때 보니까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수목은 별도 등기되어 있죠.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도 뭡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린 독립정착물. 자, 가식 중인 수목은요. 가식은 조만간 옮겨 심는다 이거지. 그럼 얘는 항구적 부착되어 있습니까? 일시적이죠? 따라식은 다른 말로 동산. 또한 같이 경작수확물요. 경작수확물도 뭡니까? 이것도 동산이에요. 그리고 보니까요. 판잣집 있는데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계속성이 없단 말 이건 일시적이지. 그죠? 일시적이니까 이건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동산. 이런 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항상 물었던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문제가. 자, 일단 이렇게 먼저 구분을 했으면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밑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2번 정착물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정착물 구분 기준인데
이것도 있죠. 결국은 정착물과 동산을 다 구분해 주는데 잠시만요. 앞에 있는 이 내용과 이건 다른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어. 너는 동산, 너는 정착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은 물건이지만 쓰임새에 따라 이게 정착물 될 수도 있고 동산 될 수도 있어요. 말뜻이 그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이해 안 되면 가장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저기 어떤 예가 딱 나오죠. 나왔을 때 내가 이사 갈 때 들고 가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무슨 동산이야. 이사 갈 때 안 들고 갔는데 이건 뭐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돼. 쉽게. 그래서 첫 번째 겁니다. 어떤 건물 등의 물건 등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걸 제거했을 때 손상을 줄 것인가 말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상을 준다면 이건 정착물, 주지 않는다면 이게 동산이 동산. 우리 저기 있는 시계 같은 게 있죠. 이거 떼어내봐 이 건물에 손상 줍니까? 이건 뭐요? 동산이죠. 거꾸로 문짝 떼어내, 창문 떼어내, 저기 천정 떼어낸답니다. 표시나죠? 이런 게 정착물이요. 근데 단 예외가 있어. 예외적으로 어떤 건물 등의 물건 등을 떼어냈을 때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건물의 효용 또는 가치 등에 영향 줄 수 있는 물건들, 효용이란지 또는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은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냥 물어보죠. 수도꼭지 띄어갑니까? 그건 뭐예요? 그죠? 해볼게, 이제. 벽에 있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있는데, 수도꼭지만 탁 띄어놓는 거예요. 이 건물이 크게 손상 주는 거 아니지.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다 이용은요? 그래서 이 건물의 가격 등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건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형광등 있죠? 형광등 케이스 말고 형광등 이거 띄어내봐 이 건물에 손상 줍니까? 안 줄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 이사 갈 때 형광등 띄어갑니까? 마찬가지요. 띄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앞에 이용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용이 불편한 결과 이거 뭐 있습니까? 정착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수도꼭지란지 형광등, 인터폰 같은 거예요. 이런 건 그 건물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지만 그게 없음에 따라 그만큼 이용 자체가 불편하니까 효용 등에 영향을 주다 보니 이건 뭐 있습니까? 정착물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건물의 특정한 용도로 알맞게 고안되어지고 구축되어지고 제작되어진 물건 무조건 이건 정착물이에요. 자, 저 뒤에 있는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죠? 히터. 자, 저거는 이사 갈 때 얼마입니까? 저거 들고 가죠. 근데 내가 집 지을 때 저기 있는 저 크기만큼 빈 공간을 딱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게. 그 얘 용도에 알맞게 고안되어진 거지. 요건 뭐냐? 정착물이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천장에 있는 에어컨이 있지. 그런 거 시키면서. 자, 세 번째 보니까 설치한 목적. 목적이 중요한데 설치한 목적이 보니까 내가 돈을 벌 목적 설치한 건 뭐냐? 정착물이요. 거꾸로 이용 목적은 뭐냐? 이건 동산을 본다면 동산. 자,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뭐 할까? 똑같이 저기 있는 에어컨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을 보니까 설치했는데 가정집에 설치해서 뭐 할 목적이죠? 이용 목적이지. 요건 뭐예요? 동산. 임대용 아파트에 설치하면 그만큼 월세가 올라가지. 돈 벌 목적이지. 요건 뭐라고? 한 번 더. 자, 이런 거요. 임대용 아파트에 설치했는데 누가 설치는 게 중요한데 임차인이 설치해서 뭐 할 목적이지? 이용 목적이지. 그건 동산이야. 반대로 임대인이 설치해서 돈 벌 목적이지. 정착물.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도자와 즉 물건의 주인이 매매 계약 시 물건의 주인이 불분명할 때입니다. 매매 계약 시입니다. 이건 할 때는 반드시 누구 거냐? 매수인 걸로 취급한답니다. 이런 거에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얼마 줬나? 10억 주었습니다. 했는데 요 정원이 있어요.
보니까 옆에 뭐가 있냐? 돌이 있는 돌이 얼마냐? 300만 하는데. 근데 매매 계약 시 아무런 말이 없었어. 그런데 저기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매도인이 이걸 놓아두고 그냥 그대로 이사 갔다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생각나서 다시 와서 돌라 했어. 줄 필요 있냐? 없다는 거지. 말뜻이 그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자, 일단 보세요. 저기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문제에 대한 범위를 딱 지정해 줄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뭔가 실제 우리 개론 과목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내용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게 돼 있어. 내게 돼 있으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 내용이 뒤에서 다른 것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있지만 절대 앞뒤 연결하지 말라고. 절대 여기 있는 요 내용 안에서만 딱 시험 내게 돼 있다고. 또 다른 내용이 절대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강조하지만 공부하실 때 그 범위를 반드시 먼저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요 자체가 한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딱 3개 묻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복합 개념 부동산이 뭐냐? 두 번째 토지는 어떻게 정의할래? 그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동산과 정착물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 요 딱 3개란 말이에요. 요 3개 마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이렇게 딱 묶어보시라고 하시고 절대 공부하실 때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 공부하지 절대 이 내용이 뒤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연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는가면요. 이렇게 달락달락 딱 끊어보면요.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없는 게 딱 구분됩니다. 구분되면 절대 뭐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이건 빼버리시라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마 이제 이미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가장 힘든 게 투자 같은 거죠. 금융 같은 거. 근데 이때 뭐 있습니까? 투자, 금융 등을 봤을 때 전체를 다 묶어서 보면요. 분명히 중간중간 모르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다 포기하게 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달락달락 딱 띄우면 어떤 건 내가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만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략을 좀 세우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설마 우리 이 개론 과목 공부하시면 이거 맞출 분 없죠? 없을 것 같아. 틀림없이.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맞추어서 65점 맞출 목적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실제 14개 틀려도 상관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14개 틀려도? 맞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 이 중에서 보통 10개 정도 내가 포기해도 상관없다는 말 뜻이. 실제 우리 개론 가면 이게 테마를 딱 먹어보면요. 테마가 몇 개 나면 이게 48개 나와. 딱 쪼개진다고. 딱 48개 딱 쪼갤 수 있어요. 그러니까 48개 있는 거 가지고 보통 시험에서 뭐 있습니까? 이게 38개, 39개 낸다고. 두 개는 한두 개는 뭐 있습니까? 그의 어떤 시사성을 갖고 있는 내용, 아니면 공법에 있는 내용이 한 문제 들어온다고. 이 중에 내가 공부할 게 뭐 있으면 10개 정도 포기하고 나머지 한다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책을 처음부터 거의 다 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철저히 그 책을 다 볼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어려운 파트는 그냥 버려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 있습니까? 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한 문제 그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개념 자체가 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 풀게 이제. 자, 일단은 밑에 보니까요. 네, 12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소유권은 개념 나 있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상하란 말듯이 보통 입체 공간 또는 3차원 공간 쓴답니다. 이걸 말하는데 이때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13번요. 계속성이 없는. 이 말 일시적이지 벌써? 네. 또 가식중개 일시적이지? 경작 수확물 이건 벌써 뭐 있으면 우리 저장고에 있는 저기 수확물 아닙니까? 이건 뭐요? 동산. 그 다음에 14번.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같은 거. 또 뭐 있습니까? 다년생 식물 같은 게 있죠.
얘는 분명히 뭐요? 땅에는 계속 부착되어 있는 거지. 정착물이지만 이건 종속입니까? 독립입니까? 예? 종속이지. 종속이 뭐 있습니까? 얘는 결국은 중개재생물 안 되잖아. 독립 정착물일 때는 별도의 등기되니까 이건 중개재생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5번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거 시에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지만 효용 또는 가치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은 정착물. 자, 15번요. 핵심이 뭐 있냐? 그 키워드가 있어. 고안, 구축. 이게 핵심이야. 무조건 고안 또는 구축 또는 제작되어진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정착물. 자, 그 다음요. 17번. 설치한 목적이 돈 벌 목적이지. 요건 뭐라고? 정착물. 또 매매 시 물건의 주인이 불분명할 때는 산 사람 매수인 걸로 취급한다. 18번. 임차자 정착물은 이건 임차인 겁니까? 임대인 겁니까? 임차인 거죠. 임차인 거면 동산 정착물. 동산. 이런 게 보통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할게요. 자, 43페이지. 자, 첫 번째 할 것은 거기서 뭐 있습니까? 맨 먼저 어떠한 예가 기술, 경제, 법률적 내용 중에 포함될까 판단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첫 번째 나 있는 게 물리 같은 기술이 되죠.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이 네 개 있지. 제목만 아시면 돼. 안에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 다음에 경제 관련돼 있는 게는 마찬가지죠.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등등 설명된 게 결국은 경제입니다. 법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두 개 구분되죠. 협의와 광의. 협의는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 광의는 준부동산 포함되어 있다죠. 자, 이런 걸 전부 다 묶어서 뭐랍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 44, 45. 그냥 45 갑니다. 자, 법률적 측면. 자, 첫 번째 갈로 1번 갑니다. 협의부동산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첫째 줄 보니 중요한 말이 있네.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협의다. 즉, 이 말은 민법상, 즉 민법상 나와 있는 부동산 개념은 협의부동산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갈로 1번 토지 소유권 나와 있죠? 자, 이건 이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볼까 이 말 아닙니까? 아까 토지 소유권은 뭐라 했습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상하 대신 뭐 씁니까? 3차원 공간. 그런 말만 하시면 돼. 굳이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상하란 말은 3차원 공간이고죠. 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이해되면 굳이 밑에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뒷장에 2번, 3번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잖아요. 물론 그 동그라미 2번 보니 뭐 있습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두 번째 줄 보니까 사회 통념상 통념 용도에 따라 그 범위 결정된다 했는데 어쨌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끝났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정착물 갑니다. 정착물은 가장 중요한 항상 동산과 서로 비교해야 된다. 동산과 하는데 첫째 줄 끝에 뭐 있습니까? 영구적인 토지 계량물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영구적, 항구적, 같은 말, 지속적, 계속적. 이 말 대신 절대 일시적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 이거지. 그래 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나와 있습니다.
요 말은 뭐 있습니까? 별도의 등기를 한다는 거지. 그죠? 따라서 얘는 중요한 건 그 동그라미 2번입니까? 2번이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이란지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되어 있는 정착물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토지 일부로 지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도로, 교량, 제방 등이 있죠. 4번은 보니까 예,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다연생 식물은 뭐 있습니까? 이건 무슨 정착물이요? 종속 정착물이죠.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험 낼 때 있죠. 단순히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종속이 독립되지 않고 확실하게 이건 어떤 얘가 종속, 어떤 게 독립을 분명히 시험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이게 독립이고, 그죠? 3번, 4번 묶어서 이게 뭐 있습니까? 종속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5번 가보니까, 예, 기억번에 가식 중인 수목. 또 뭐 판잣집인데 앞에 써놓아야 돼.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라는 용어 나와야 돼. 그냥 단순히 판잣집은 곤란해. 그러니까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써야지. 이건 일시적 이용이 해서 이건 동산 이렇게 만나고. 자, 그래 보시고요. 니은번에 뭐 있습니까? 예, 그와 같이 경작 수확물이 있죠. 이런 게 보통 전부 다 동산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정착물 구분 기준. 자, 요거 묻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쓰임새에 따라 이게 동산 될 수도 있고 정착물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물건이 부착되어 있는 방법. 그래서 기억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예, 손상을 주지 않으면 뭐라고요? 동산.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본다. 니은번 그러나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뒤에 뭐 있습니까? 효용 등을 하락시킨다. 이건 정착물이죠. 자, 동그라미 2번. 예, 동그라미 2번. 물건 성격적인 기억이 중요한 거죠.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구축, 고안 나 있지. 구축되었거나 고안되었다면 이건 무조건 정착물이요. 그 다음에 3번. 설치한 의도인데 아까 설명했듯이 가치정대. 이건 돈 벌 목적이지. 그럼 이 정착물이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용 목적은 뭐 되겠습니까? 동산. 비록 없지만. 그 다음에 4번. 물건 설치자입니다. 기억은 이거죠. 똑같은 물건인데 임대인이 설치했다면 돈 벌 목적이지. 정착물. 그러나 반대로 니은번처럼 뭐 있습니까? 임차인 설치할 목적 뭐 있습니까? 이용 목적이죠. 요건 동산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양갈로 2번. 준부동산 통과. 갈로 3번 뭐나 있습니까? 광위는 뭐와 뭐 포함됩니까? 자, 그럼 뒷장 가볼까 이제? 48페이지. 자, 우리 과거에 13회 때 났던 문제가 거기 있는 확인학습이 있습니다. 확인학습. 1번. 자, 내용을 딱 보시면서 핵심이 뭐요? 부동산에서는 연구할 때 광위 부동산까지 연구할 필요 없습니까? 분명히 아까 설명했던 거 아니에요? 나 현재 부동산 연구할 건데 토지와 정착물 이외 준 부동산까지 연구하겠다는 거야. 그죠? 1번 같은 말이 2번이지. 그죠?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공간 나 있죠? 자, 우리 공간은 항상 무슨 공간? 3차원 공간 같은 말 무슨 공간?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4번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네. 자산, 생산 요소, 상품은 뭐예요? 경제지. 위치, 환경은요? 물리, 같은 말 기술. 그 다음에 권리 등이 나 있지. 이건 법이지? 그럼 얘가 틀린 거죠?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지? 예. 답은 3번이고 5번 가보. 5번이 이 문제가 약간 좀 야비합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정착물인데 주택, 상가, 울타리 등 뭐 있습니까? 이건 정착물이죠. 경작 수확물은 뭐요? 동산이죠. 보통 이렇게 장난치지 않습니다.
좀 야비한데 어쨌든 하여튼 예, 이렇게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우리 거기 있는 실제 문제 보니까 보세요. 여기서 뭐 있습니까? 시작해서 여기까지 딱 끝난다고. 문제가 무조건 전체 딱 묶여서 여기까지 딱 끝납니다. 항상. 응? 그런 거니까 하여튼 그런 걸 좀 아시고 있죠. 요 범위를 딱 묶어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 49페이지 뭐 있습니까? 부동산 분류 및 용어 있어요. 요건 좀 쉬었다 할게요.